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이제 공통수학 2.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요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언제 배웠죠? 이 반비례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비례와 반비례에 대해서 배웠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해당하는 문제를 맞았더라도 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실제로 곧 초등학교 6학년 때 비례식을 배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지수에 관련돼서 배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입장료가 1,000원인 곳에 몇 명이 갔는데 입장료로 12,000원을 냈다. 그러면 총 몇 명이 거기를 입장했느냐. 우리 이런 문제 풀어봤잖아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나와요. 그래서 비례식이라는 것과 미지수를 배우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좌표 평면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를 배워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배워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1학기 때 2차 방정식을 배우거든요. 또 배워요. 또 물론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 다음에 2차 함수도 배워요. 그런데 웃긴 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뭘 배우냐면요, 함수를 배웁니다. 여기서 함수는 1차와 2차 함수를 포함하고 3차 함수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상하죠? 보통이라면 우리가 함수를 배우고 나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식으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 함수를 배울까?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럴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항상. 왜 함수를 이렇게 배우느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무지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지개를 알게 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무지개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느냐? 처음에 예쁜 게 하늘에 떠 있어요. 비온 다음 날이나 아니면 습기가 가득한 날, 우리가 무지개를 봐요. 저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누군가는 대답을 해주겠죠. 뭐 친구가 됐든, 아니면 뭐 누나, 언니, 오빠, 뭐 오라버니, 오랑캐, 미안해요, 아재 개그. 자, 그러면 어찌됐든, 야 바보야, 저것도 모르냐, 저 무지개잖아 라고 우리는 무지개의 존재를 알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무지개라는 단어를 알아야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가 보여요? 아니면 빨주노초 파남보만 보고 나서 이거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얘를 먼저 관찰을 하고 나서 우리는 무지개라는 걸 알고요.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구나, 정확하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생겼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지개의 원리도 알게 돼요. 무지개의 원리 뭐예요? 물방울이 이렇게 있는데 빛이 물방울을 통과를 하면서 이 안에 자외선과 적외선도 다 있는데 굴절률이 달라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우리 가시광선, 가시광선이 뭐예요? 가능하다, 보는 게 가능한 이제 빛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건을 보고 관찰을 하고 단어를 알게 되고, 그 단어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나중에 과학 시간에 그 원리까지 배우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야 나 500원 빌려줘, 내가 2주일 뒤에 600원으로 갚을게 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이율 몇 퍼센트 이거 따져요? 아니 뭐 법정이자율 따져요? 안 따지죠.
다음 주에 나는 500원과 100원을 돌려받기 때문에 100원에 대한 이득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지. 이거를 뭐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냐고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수학을 할 때요. 수학을 할 때 너무 막 학문적으로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사건 현상들을 많이 봐왔고요. 그것들을 어느 정도 수학적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여기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느 정도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지적으로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자, 1차 함수가 뭐예요? 이거 배운 거잖아요. 그쵸? 1차 함수가 뭐예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최고 차항이 1차인 함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수학적 정의로. 근데 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1차 함수는 뭐예요? y는 mx 플러스 n꼴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뭘 보고 얘는 1차 함수구나. 어떤 걸 보고 얘는 2차 함수구나. 어떤 모양을 보고 얘는 1차 함수 모양이네. 어떤 모양을 보고 얘는 2차 함수 모양이네. 어떤 모양을 보고 얘는 3차 함수 모양이네. 어떤 걸 보고 얘는 4차 함수 모양이네 라고 한다면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죠.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80%만 알아도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선생님이 함수라는 걸 설명을 할 텐데 내가 학문적으로 암기하고 정확하게 알아야지가 아니라 이미지적으로 인식하면 돼요.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함수 관련된 강의를 보면 뭐 소개팅도 하고 아니 뭐 이제 그 빌런도 나오고 막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뭔가 딱딱딱 떨어지게끔 암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미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서 마치 뭘 인식하듯이 무지개를 인식하듯이 인식을 해서 이 친구가 무지개구나. 이 친구가 함수구나. 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고 나중에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선 함수라는 건 어떤 친구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X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X한테 선택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Y는 선택받을 가능성이 있는 친구예요.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근데 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X가 Y를 픽하는 거야. 난 쟤가 마음에 들어. 난 쟤가 마음에 들어. 근데 여러분들 선택을 하는데 아무리 잘생기더라도 동시에 나 얘도 마음에 들고 얘도 마음에 드니까 둘이 더블 데이트 할래 이러면 상도이에 어긋나죠. 그러면 함수가 아니야. 근데 Y는 선택권은 없지만 선택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선생님처럼 귀엽고 잘생겼으면 어떻게 돼?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선택하겠죠. 그런 게 함수예요. 이제 나중에 가면 뭐 X랑 Y가 한 명당 한 명씩만 해가지고 결혼하는 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함수의 정의는 뭐다? 선택권을 가진 X가 한 명의 Y만 선택을 하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좌표 평면을 볼 텐데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인 걸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누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리는 요 친구가 무슨 축? X축.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그리는 요 친구가 누구? Y축입니다. 자, 근데 우리 X를 동그라미는 세모라고 표현 가능하고 Y축을 별표는 네모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 각각 요 안에 들어갈 표현은 뭘까요? 이걸 알고 있으면 나는 수학 공부를 정말 꼼꼼하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쌤은 요거를 고등학교 와서 알았어요. 당연히 문제를 풀었죠. 문제 푸는 기계였죠. 그러다 보니까 풀 수는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공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잘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는 없어도 내가 문제 풀 수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X축은요 Y는 0이고 Y축은 X는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 선의 정의가 뭐냐면 빤듯한 거 아니에요. 얘도 곡선이지만 선입니다. 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이에요. 무엇의 모임? 점. 그러니까 이 y는 0이라는 뜻이 y 좌표가 0인 점들이 무수히 많이 모였다 해서 y는 0이 되는 거고 걔를 우리가 x축이라고 불렀던 거고 y축은요 x 좌표가 0인 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y는 3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y는 6이라고 되어 있는 요 선은 각각 y 좌표가 3인 점들의 모임, y 좌표가 6인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좌표도 y 좌표도 3일 거고 여기에 y 좌표도 3일 거고 여기에 y 좌표도 전부 다 뭐다?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y 좌표는 몇일까요? 6. 여기에 y 좌표는 몇일까요? 6. 그러면 우리가 y에다가 6을 넣으면 그때의 x 좌표를 알 수 있죠. 자, 6을 선택한 x가 누구예요? 라고 하면 양변에 x 곱해주고 그 다음에 6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아, 6분의 a라는 친구가 y로 6을 선택을 했어요. 이게 좌표입니다. a의 좌표.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b의 좌표는 뭘까요? y를 6을 선택한 x가 누구니? 그래서 x를 곱하고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a라는 x값이 나오죠. 즉 마이너스 3분의 a라는 x가 6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점 b와 점 a는 무엇이 같아요? y 좌표가 같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뭘로 알 수 있냐? x 좌표에서요. x 좌표를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y 좌표로는 한 칸도 안 움직였잖아요. 조금도 안 움직였잖아요. 근데 x가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6분의 a 빼기 마이너스 3분의 a.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요건 암기입니다. 암기. 우리가 길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큰 빼 작 하면서 돼요. 큰 수 빼기 작은 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5,0 사이 거리가 궁금해. y좌표는 똑같네. 그럼 x좌표에서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1이 더 크죠. 큰 빼 작 해주면 큰 수 빼기 작은 수 해주면 길이가 나옵니다. 그럼 얘 길이 얼마예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6분의 2니까 6분의 3a. 그럼 얼마예요? 2분의 1a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거리를 표현한 여기가 2분의 1a가 됩니다. 그리고요. y는 6, y는 3은 어디에 평행하냐? x축에 평행해요. x축에. 그러면 얘랑 얘가 평행이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엇각으로 각도가 같고 이렇게 맞곡지각으로 각도가 같으니까 해당하는 두 각도가 같고 당연히 여기의 각도도 동위각으로 같겠죠. 그 다음에 여기의 각도는 공통이잖아요. 그러면 삼각형 OCD랑 삼각형 OAB랑 서로 무엇이다? 닮음이다. 그럼 우리는 닮은 B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큰 수 빼기 작은 수 3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큰 수 빼기 작은 수 6이다.
한마디로 닮은 비가 3대 6, 1대 2라는 거예요. 그러면 CD의 길이와 AB의 길이의 비가 얼마? 1대 2가 된다는 거죠. 근데 CD의 길이는 모르는데 AB의 길이가 2분의 1 A래. 그럼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로 CD의 길이를 구해준다면 CD가 얼마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4분의 1 A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사각형 OABCD의 넓이가 궁금하대요. 자, 그럼 사각형 ABCD가 어디 있는데? 사각형 ABCD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ABDC. 이거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튼 ABDC.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3이겠죠. 그러면 요 위아래 변 더해주고 그 다음에 뭘 곱해주면 높이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사각형 ABDC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 곱하면 얘 4분의 2니까 4분의 3A 거기다가 3 곱하고 2분의 1 곱하면 8분의 9A라는 넓이가 나오는데 ABDC의 넓이가 27이래. 그러면 8분의 9A가 27이 되겠죠. 그럼 양변을 먼저 9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양변에 8을 곱해주면 A가 24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굳이 구태여 8을 먼저 곱해주기보다는 수학은 항상 어떤 꼴이 중요하다? 최대한 간단하고 편하게 푸는 꼴이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곱해주기보다는 나누기를 먼저 해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학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알겠죠? 설명